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반일 애국 종목이라는 종목군들이 또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것을 두고서 이제 사람들이 말들은 많습니다. 네, 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었는데 주식은 이렇게 올라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테마는 테마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모나미, 모나리자, 신성통상 세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전자 3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모나미 먼저 좀 알아볼게요. 모나미는 지금 이제 애국주라고 하는 것들은요 일단 예전에 일본의 수출품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도 그럼 일본 거 쓰지 말자 해가지고 나와서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 대신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식이 나오니까 일본 거 이제 그 문구를 쓰지 말자 해가지고 모나미가 떴었던 부분이고요. 뭐 그다음에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쓰지 말자 해가지고 나왔었던 게 이제 모나리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클로가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었는데, 이 유니클로와 경쟁하는 업체가 바로 신성통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애국주라고 구분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이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했다. 이거가 애국주를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뭐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다시 뭐 우리나라하고 뭐 수출에 대한 악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죠. 이제 총격범은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일본인이에요. 그것도 그 자위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국주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 일본에서 어떤 영향력이 우리나라와 연결돼서 뭐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 등등의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나미가 지금 24.5%로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치고 올라갈 때 바로 팔아야 되겠죠. 외국인들은 바로 발빠르게 팔아치운 모습인데,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 거기서 매도 의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주가 상승하게 되는 패턴들은 대부분 매도를 치시는 게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익실현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박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저항대를 뚫고 넘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은 너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콱 팔아치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가져가기보다는 매도 의견으로 보시면서 좀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뭐 4,5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팔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나미는 네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나리자 한번 볼게요. 모나리자도 7%대 상승인데 이미 반영이 좀 된 것 같기도 하죠. 외국인들도 팔아치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달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테마를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인데, 이게 이 테마를 통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면 이거 괜찮은데요? 홀딩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유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저항권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웠다. 물론 물량을 엄청나게 던진 건 아닙니다만 일부분에 대한 어떤 매도는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내가 물려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이상한 테마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은 네 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내가 물려있는 부분에 대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었을 텐데, 이걸로 그냥 네 이런 어이없는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를 띄워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팔아먹기 정말 좋은 자리가 됐겠죠.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매도 물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뭐
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약간의 되돌림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7%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빠질 것 같지는 않죠. 지금 3,400원대, 3,300원대 라인이 지지가 된다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가 좋았던 상태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윗꼬리가 다 해결했다고 친다라면 조금 더 내리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4,000원대 근접하는 위치, 즉 저항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타나야지 주가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매수를 좀 보류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성통상 볼게요. 이 종목은 특별한 건 없었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위치일 거예요. 시장의 포인트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지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상한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가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유니클로와 뭐 대적을 한다 이런 관점들은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매출이 좀 증가한다거나 소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으로 간다라면 좋은 소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아베 총리의 어떤 피습 이 소식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간다? 이거는 좀 어렵겠죠. 추가 상승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국주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요. 지금 아베 총리의 어떤 탐함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애국주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한 해프닝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다 반영을 시켜버렸죠.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모나리자라든지 신성통상은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점 라인 때랑 지금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이 횡보 구간을 통해서 그냥 유지가 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던 부분들은 사고팔고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종목은 위쪽에 저항대도 있고요. 주가가 약간 애매한 구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횡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유지를 좀 해나가면서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에 이게 이제 꼽히는 봄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사들였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단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거나 개선된다 등등의 느낌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좀 있긴 하고요.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이 전부 다 증가로 나타났죠. 증권사에서는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매출액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증권사의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3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성수기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죠. 또 주가 역시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닥을 좀 잡아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얼마만큼 더 바깥으로 나와줄 것인지 또 그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얼마만큼 받아줄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 관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이 정도면 많이 팔았고 너무 과했어 너무 심했어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도 돼 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딱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많이 사지는 마라 이거죠. 왜냐면 지금 추세는 여전히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고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 모습처럼 이제 이평선을 모아놓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시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꾸준히 모아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난 소량씩 계속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점 근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떨어진 부분에서의 어떤 공매도도 흡수한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물량도 많이 나왔고, 또 여기에서 이제 돌려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도 바닥을 잡고 삼성전자도 바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바닥이라는 것이 꼭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나는 조금만 사고 싶은데요. 뭐 사셔도 됩니다. 근데 많이 사는 거, 또 정식적으로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접근하시고요. 조금씩 사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물려있는 분들이요. 네, 신규 접근을 조금씩 사겠다.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가지고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가는 거, 그런 전략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2분기에 대한 어떤 배당 기준일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하지만 월말, 연말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즉 배당은 주가가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종목은 홀딩이고요. 네,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네,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사서 후회할 일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노무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PBR이 1배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투자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PBR 가지고서 뭐 후회할 일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뭐 반도체 업황이라는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꼬신다 라는 식의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만원대까지 한번 봤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얼마만큼 오래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10만원대 이상까지는 열려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뭐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그 3분기 지나서 4분기 때 들어가면은 하반기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가라앉은 상황, 즉 실적이나 또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주식을 매수해 놨을 때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과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이닉스 꼬시려고 그러냐? 네, 니들이 팔아먹으려고 우리한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이 팔아먹는 위치는 어디예요? 위쪽입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거지 내려간 다음에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은 아직은 조금 껄끄러워요. 그래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사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배열 진행된 상황이고 좀 추세가 계속 하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예상되지만 아직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유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쪽 한번 볼까요? 네, LG전자는 또 증권사에서 아주 나쁜 얘기들 나옵니다. 목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줄 하향. 뭐 일단은 실적 같은 부분들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뭐 괜찮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증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19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내려놓은 상태, NH는 15만원으로 내려놓은 상태, 삼성증권도 13만원, 그 다음에 SK증권도 13만원, 대신증권도 15만원, 전부 다 내렸어요. 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전망치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전망치를 내리게 되는 이유는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안 좋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야 지금 뭐 원자료 가격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면서 약간 뭐 부담될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이거든요.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실적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그나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이제 가전은 LG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 이제
그 가전제품을 살 때 LG 베스트샵으로 많이들 몰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재, 그 다음에 내구재 소비, 이런 쪽으로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21년도 초반까지 걸치면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기다 아니다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다 해소할 때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다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슈를 빼고 나면 원래 있었던 그 흐름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 전기차 그래서 안 하냐? 그거 아니죠. 전기차 전장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들은 그럼 나빠졌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네,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이 거품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전기차 기대감 남아있는 상태죠. 실적은 더 좋아진 상태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싸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나쁜 상황이 아닌데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다른 기업보다 더 빠르잖아요. 골든크로스 나와 있고요.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한번 떨어진 모습인데 뭐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뭐 주가가 더 내려가서 아래쪽에 뭐 8만 6, 7천 원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는 그대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만 원 전후로 하는 위치라면은 지지가 되는 거 확인만 되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추세가 여전히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종목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적 반등이라든지 흐름이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긴 한데 추세는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9만원 근처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매도 의견은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만 잘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요 깎아주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바닥을 잡는다라면 종목군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제법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총 6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자, 모나미, 모나리자, 신성통상,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국주는 조금 오바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들은 바닥을 조금 더 형성하는 거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